안녕하세요. 로고스에서 과학 강의하고 있는 석진호입니다. 자,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하면서 어머니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겨울방학 동안에 혹시 화학원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화학원이라고 하는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연대 교육대학원에서 공통과학 교육과를 졸업했고요. 현재 로고스 학원 잠실과 방위, 그리고 대치 다원교육, 그리고 밀크티 고등 온라인 강사로 통합과학과 화학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화학원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수능화학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수능화학원, 고3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서 보는 화학원은 총 20문항을 30분 내에 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 주로 주안점을 두고 연습하는 부분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마큼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가 고3 수능에서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올해 수능, 이번에 봤던 수능에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화학원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각각의 문제들이 1단원과 4단원에서 모두 다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은 제가 또 따로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그래서 몰농도, 그리고 화학 반응식, 그리고 몰과 입자수와 화학 식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제에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 4페이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느냐? 소위 어머니들이 알고 계시는 킬러 문제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바로 이 4페이지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1단원과 4단원 문제들이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수능에서 선택해서 화학원을 볼 때 가장 어렵게 느끼고 가장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단원이 바로 1단원과 4단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학년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배우는 화학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화학원 책이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총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4단원 중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색칠로 표현을 해놓은 단원들이 이번에 책이 개정되면서 변화가 생겼던 단원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몰농도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화학원 내용이 없었는데 추가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문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1단원에 있는 내용이 1단원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1단원에 있는 몰농도가 4단원과 연계되어서도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화학원을 3학년 때에도 똑같이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학교에서 내신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모두 다 고3 문제 유형에서 출제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2학년 때 실제로 학교에서 내신 시험으로 보는 문제들은 다 그 근본이 고3 문제, EBS 유형,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서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2학년 학생들과 3학년 학생들한테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냐, 시간 안에 빨리 푸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냐에서 차이가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3 학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처음 보는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으로 보는 문제들은 학생들이 경험해봤던 문제들을 얼만큼 정확하게 푸느냐가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확실한 개념,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비 고1 화학에서도 2학년 때 실제로 학생들이 내신에서 볼 수 있는 유형들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둘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확실한 개념 정리, 그래서 올 겨울방학에는 이 확실한 개념 정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화학원이라고 하는 과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교재는 개념서와 워크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실전 문제 유형들을 추가 프린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 개념서는 기본적인 화학원에서의 개념과 함께 그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 유형들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수업 시간에 함께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면서도 그 이해한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수업 시간에 함께 연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워크북에 있는 과제 문제들을 통해서 그 정리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매주마다 추가 프린트가 추가 숙제로 나가게 될 건데요. 이 추가 프린트에는 누적 단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배웠던 수업들에 대한 내용들도 모두 다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실전 문제,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대치동과 그 다음에 송파 지역에서 지금 내신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 학교에서 출제가 되었던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문제를 기준으로 추가 프린트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중은 8대2에서 한 7대3 정도로 당연히 개념 위주로의 수업을 진행하지만 그 개념들 중에서도 빈출 유형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함께 과제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구성은 EBS와 모의고사 유형을 워크북에 있는 문제 구성 유형으로 넣어놨고요. 그 중에서 누적 과제에 이제 EBS와 모의고사 유형 플러스 실전 문제, 그래서 내신 기출 문제 유형들을 함께 다루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즐거운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꼼꼼한 편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꼼꼼하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정리하는 것을 제 강좌에서의 가장 특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해한 개념들을 한번 가공해서 학생들이 실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의 그 개념의 이해를 통해서 문제풀이에 대한 적용까지 함께 연습하고요. 그리고 실전 유형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연습했던 것들이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같이 확인하는 것을 이번 겨울방학 때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모든 교재들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연계되는 교재 내용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확실한 화학원을 위해서 학생들이 화학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필수 강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복습과 질의응답을 가장 먼저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진도 관리와 그 다음에 문제 적용 연습, 아까 말씀드렸던 예제 문제를 통한 문제 적용 연습까지가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과제를 통해서 실전 유형에 대한 문제 연습까지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서는 이 문제 예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별로 빈칸들도 다 채워져 있고 항상 이 판서와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이 서로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 설명과 함께 각각의 핵심 내용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문제 유형에 대한 적용까지 함께 수업에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복습을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실전 문제 유형으로 확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관리도 수업의 일환이다, 수업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매주마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문제는 과제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거라서 과제에서 일부 변형된 문제들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매주 진행하는 테스트와 그 다음에 숙제검사에서의 과제 수행도를 항상 어머니들께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전후 30분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개별 질의 응답을 또 따로 진행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2주에서 3주 정도에 한 번씩 줌을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클리닉으로 학생들 개별 질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책 표지에 항상 맨 뒤쪽에는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별로 혹시 개별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해서 질의응답이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우리 예비고일 화학원은 총 9회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책에는 화학 책에는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1단원과 4단원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1단원에서는 문제풀이까지도 제가 일부러 수업 진행에 진도 계획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 유형인 빈출 유형들에 대한 문제풀이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화학원에 대한 학생들의 친숙도 좀 적응해 나가는 시간을 함께 좀 가지면서 기본적인 개념 정리와 함께 문제풀이까지 같이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4단원에서도 양적 관계라고 하는 수업을 따로 제가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문제풀이에 사용할 수 있는 개념들과 문제로의 적용 연습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함께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계획된 수업 시간은 방위관에서 일요일에 오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화학원을 처음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고1 학생들은. 그래도 처음 듣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화학원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잊어버리고 있던 내용들, 그 다음에 혼용해서 알고 있는 개념들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 겨울방학 보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